시청자 여러분,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그 의예과 시절 얘기를 조금 더 기록에 남기고 싶은데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가장 운동을 많이 한 것은 제가 제일 잘하는 야구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이제 의예과 한 반에 80명인데 그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야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과들하고 주로 방과 후에 이제 내기 야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기를 해서 이제 이기면 이제 막걸리를 사주는 게임을 같이 즐긴 거죠. 저는 주로 이제 피자를 하고, 그리고 설대식이라고 고등학교는 1년 선배님이신데 그 설 선배하고 같이 참 클래스메이트로서 저는 주로 이제 직구를 던졌습니다만 그 설 선배는 주로 커브볼을 잘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뭐 4회전, 5회전 던지고 바꾸고, 제가 이제 피치를 안 할 때는 제가 유격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4번 타자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는 피치하고 4번 타자를 했으니까 야구를 제일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야구에 이제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만 뭐 일일이 다 소개는 안 되겠고요. 그 야구에 같이 가깝게 했던 친구가 정상동이라고 캐자를 본 친구입니다. 경남고등학교로 따지면 제 1년 선배인데요. 선배가 되는데 의과대학에 같이 들어와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의 정창수 병리학 교수님의 아들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몰랐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야구에서 그걸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피자와 이제 캐자, 투수와 포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둘이가 제일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나이는 한 살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공 갑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서로 이제 말을 트고 지내는, 사실 같은 부산고등학교 1년 선배들은 말을 놓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제 타 학교니까 서로 말을 놓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년 선배는 친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굉장히 어려운 사이고요. 그때 인류수가 정형외과를 하게 되는 그 이종우 선생이라고 그분이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 외 친구들은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정상동 친구는 야구를 참 잘했어요. 잘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합기도를 하다가 예과 2학년 10월 달 정도에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야구를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야구를 그렇게 즐겨했고요. 그 야구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이, 우리 부산대학은 개교 기념일이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날 이제 개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에 그 대학교 총장배 쟁탈 야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5월 15일 날 결승전을 하는 거죠. 예선을 다 이겨가지고 이제 결승전에서 상대하고 이제 우리 의예과하고 이제 결승에 붙었는데, 그 상대는 한 학년이 40명이지만 160명이지 않습니까? 4학년까지니까. 저희들은 두 개의 학년이지만 이제 한 학년이 80명이니까 160명이고. 그래서 인원은 비슷한데 그 상대 학생들은 주로 이제 군에 먼저 가서 제대해서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형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영희인가 이영희인가, 지금 영희는 확실한데 성이 애매합니다만,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경남고등학교에 주전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전 투수였죠. 이영희 선생님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이영희 선생이 그 상대에 그때 아마 4학년으로서 피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정규 야구 선수였으니까 참 이기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 그때는 제가
피자를 하고 5번 타자를 했습니다. 4번 타자는 지금 정혜학을 하는 1년 후배였던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예과 1학년이었던 그 오춘택이라고 그분이 4번 타자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선배고 해서 제가 양보를 했죠. 그런데 제가 그 이영희 그 선배의 공을 쳐서 지금은 이제 그 운동장에 다 건물을 지어서 표가 안 납니다만 그 장전동 쪽에 그러니까 랩트라고 그러죠. 좌익수를 넘겨서 완전 장외 홈런을 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논으로까지 날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그때 이제 예과 때 의창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인가 출판했는데요. 그 의창에 그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제가 어디 가면 야구 얘기하면 꼭 그것이 꼭 떠오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예과 때는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데 그때 동물 실험했을 때 지금 기억나는 게 토끼를 가지고 했습니다. 토끼 가지고 동물 실험이 끝나고 나면 그 토끼를 이제 그 캠퍼스 장전동 올라가는 거기 뭐 식당들이 있는데 그 식당에 이제 맡겨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막걸리 안주로는 뭐 아주 제일했던 것 같고 제가 뭐 술은 막걸리 한 잔이면 지금도 취합니다만은 그렇게 그 맛이 닭고기보다도 더 맛있은 것 같고 또 닭고기가 비슷했던 그 기억이 나서 제가 늘 실험했던 그 토끼에게 제가 늘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의과대학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던 L 모양이 그때 이제 이화여대에 떨어져 가지고 1년 서울 대성학원에서 이제 재수를 하는 거죠. 그 재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그 학보사 기자를 나중에 같이 하게 된 그 박두순 기자가 되기 전에 제게 어떻게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 모르니까 그 우리 모교에 가면 그 미리내라고 개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그 미리내를 지나는 그 다리 앞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서로 이제 전화로 약속을 하고 그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보니까 그 박두순 그 당시 영문과 1학년 학생이었죠. 만나 보니까 서울의 L 모양이 부산의 정의과대학의 의예과에 들어간 정의화 씨를 서울에 있는 자기 보듯이 만나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가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근데 영문과 학생이었는데 학부사 기자가 됐어요. 저보다 먼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얼마 후에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홍영표 그 상대 선배님 후임으로 제가 이제 사진 기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두순 그 기자하고는 아주 친하게 그렇게 지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 박두순 씨는 그 국제신문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부 부장도 하시고 나중에 국제신문이 폐간이 돼가지고 부산일보하고 이제 합쳐서 근무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부산일보에 근무하면서 제 병원이 또 이제 부산일보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도 하고 제 병원에 와서 조용한 방을 주면 그래서 이제 책도 쓰기도 하고 그랬던 아주 저하고는 박형, 정형 뭐 이렇게 서로 호칭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L 모양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도 우리 박두순, 박형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냈죠. 그리고 부산 국제신문의 마지막에는 편집 부국장으로 끝으로 그만두었고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타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참 대학의 생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 저희들 예과 때가 1967년이거든요. 그때 1967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6대 대통령 선거인데 박정희와 윤보선 두 사람이 이제 후보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961년도인가 아주 서슬퍼렇던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무서운 그런 조직이 하나 생겼죠. 그게 중앙정보부인데요. 우리가 보통 JPJP라 하던 김종필 씨가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인척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김종필 씨 해가지고 그 김종필 씨가 중앙정보부를 창시한 거죠. 그렇게 해서 67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형욱 씨가 그 중앙정보부장을 맡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중앙정보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우리가 이 얘기를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정치 얘기나 나라 얘기를 할 때는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혹시 엿듣는 사람이 없는지 이런 눈치를 보면서 이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아픈 기억 때문에 제가 그 의예과 시절 때는 그런 기억이 옥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중앙정보부라는 그 조직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눈이 되고 또 귀가 되고 입이 되고 이제 이런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독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 독재 정치에 대한 어떤 마음의 응어리라고 그럴까요? 어떤 뭐라고 그래 표현을 해야 될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 정치에 대해서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성격이 그 보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방골 정신이 있다 하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기도 했습니다. 예과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합기도를 배우다가 허리에 급성 디스크가 생긴 겁니다. 장전동에서 그 합기도 도장이 영주 터널을 지나가지고 서구의 서부극장 근처로 기억을 합니다만 거기 합기도 도장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이 구기 종목을 좋아했지 제가 이런 그 태권도니 유도니 합기도니 이런 이제 격투기 쪽에는 제가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제 뒤에 정신과를 한 송태영이라고 제 절친이 있었습니다. 의과 다닐 때 아주 예과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그 송태영 친구가 그 배우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제 걸어 간 거죠. 그게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가지고 그 장전동에서 그까지 가는데 그 직행버스를 타도 뭐 1시간 이상 걸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15분 내지 20분 충분히 몸이 좀 유연하도록 준비 운동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젊은 그 패기로 별 준비 운동 없이 하다가 제가 허리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제가 그때 몸이 좀 유연했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그 앞차기를 하면 제 발목이 머리 위 정도까지 내 눈높이 정도까지 오도록 정도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과신하다가 결국은 디스크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이제 허리에서 뭔가 뚝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아프는데 바로 누워서 뭐 마사지도 받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가지고 그날 바로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때는 뭐 시대가 겨우 뭐 백불 시대였으니까요. 그 16인승 봉고 버스 미니버스 같은 것을 타고 이제 초랑에 와서 거의 뭐 엉금엉기다시피 해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때 지금 기억을 해보면 양말을 벗고 바지를 벗는데 허리를 숙일 수 없어서
울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이제 모든 운동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다행히 이제 한약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님께서는 침은 놓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돌아가시면서 침은 절대 놓지 마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을 먹고 요양을 하면서 이제 통증이 점점 깔아앉고, 그러나 이제 세월이 1년 정도 지나도 제가 허리를 많이 굽힌다거나 이게 돌린다거나 트위스트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디스크로 좌골신경통이 심해가지고 그 이제 대퇴부 오른쪽이었는데 오른쪽 대퇴부에 이제 옆으로 해서 발목까지 통증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 약을 먹고 조금씩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그런 대로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공부 외에는 사진 이 두 가지 말고는 거의 할 수가 없었죠. 사진은 걸어 다니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공부는 앉아서 30분 이상을 버티기 어려웠으니까 주로 누워서 공부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제 패턴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허리 통증 때문에 제가 평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